그걸 제가 할줄 몰라요. 네,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제가 늘 말씀드린 파니카 신부입니다. 파니카 교수고, 이분에 관한 와이먼 파니카하고 Companion to the Life and Thought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책이 방금 나와서, 그래서 이제 무슨 여러분들에게 겉장만 이 카바 표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분이 이제 파니카 교수님이고, 그 뒤에 가 보면 이렇게 이 건물들이, 집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이렇게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바르셀로나. 여러분 바르셀로나는 다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또 한 2시간쯤 그 프렌치 포드 거기 그 올라와서 북경 쪽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바르셀로나도 아름답지만 거기서 한 2시간 올라가면은 진짜 아름다운 것이 나와요. 근데 한국 분들이 다들 바르셀로나 뭐 이렇게 막 구경 가시지만 그 위에 거기 정말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 메디테레니안 지중해인한에게 그 비치가 있고 또 위쪽으로는 산이 있고, 그런데 그분이 산타바바라, 이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항상 이분은 그 사는 곳을, 아름다운 곳을 정해요. 그런데 이 파니카 교수는 하버드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거기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산타바바라에 왔을 때는 아주 그 집을 하나 가지는데 아주 그 부자 동네입니다. 요즘 그 동네가 굉장히 뭐 비싸진 동네가 되었는데, 그 산타바바라 가운데도 그 모니시드라고 아주 부자층이 그 할리우드 뭐 이런 사람 뭐 스타들 살고 이런데, 그 산으로 이렇게 한참 올라가면 산 중턱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평양을 바라보고 위로는 산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자기가 은퇴를 하고 스페인으로 여기 왔는데, 이 지역은 자기들이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페인이 다 스페인이 아닙니다. 스페인 가운데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북쪽이 카탈로니아, 그 말수도 카탈로니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바르셀로나 비행장에 내리면 이 말이 셋입니다. 스페니쉬, 그 다음에 프렌치, 카탈란. 이 그 비행장에 내리면, 근데 그때 참 내가 그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바르셀로나에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그 제가 2번 아주 간 기억이 있다. 여러 번 갔는데 2번 기억이 남아요. 하나는 제가 가서 뭔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나 혼자 기차도 타고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차표를 가다가 그 기차 그만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 내려가지고 다음에 오는 기차를 탔는데 이미 그 기차가 올 때 다 꽉 차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밀어요. 밀고 하더니 내 주머니에서 이걸 원해서 다 가져가는데 하도 살이 빽빽하니까 누가 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 들어도 뭐 네가 가져갔는데 누가 그대로 그냥 다 꼭 남은 거는 그 티켓 하나가 남았어요. 기차 표 하나만 가지고 이건 뭐 난감하기 짝이 없는데, 그때같이 내가 정말 난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바르셀로나 가서 기차를 갈아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로나라고 하는 데서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크레딧 카드도 없고 지갑조차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택시 기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무조건 여기 가자고. 가서 돈 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 내리자마자
파니카를 도와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아주 헌신적인 밀레나라고 아주 그 이태리 여자, 그것도 이태리 여자인데 또 파니카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한 15년, 한 20년을 파니카를 도와가지고 그 에디팅도 하고 책도 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아주 헌신적인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사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요 밑에는 바닷가고, 근데 거기에 거기 가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이 운전사한테 빨리 돈이나 주라고 아주 그렇게 제가 아주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기억이 나고, 또 한 번은 바르셀로나 굉장히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걸어가는데 어디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한국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글쎄 한국 여자가 누굴까?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김숙자 선생님이야. 세상에 우리 김숙자 총무가 거기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여기 덜레스 에어포트 만나는 건 보통이지만 거기 바르셀로나까지 가서 말이죠. 비행장에서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갑던지, 야 이거 정말 전혀 예기치 않던 사람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아주 기억에 아주 생생히 남아있는데, 한 번 우리가 언제, 여기 초등학교 꿈입니다. 제가 꿈이 많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오래 사시면 이제 언제 한번 여러분을 모시고 바르셀로나에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그 위로 한번 올라가서 거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산으로 가면은 산악이 굉장히 클리프가 심해가지고 내려다보면 정말 그 경치가 아름답고, 그 바닷가는 그 지중해 이런 바닷가가 굉장히 잔잔하고 정말 평화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뒤에 이 동네가 다 철전된 동네입니다. 이 건물이 보이죠? 이 돌로 된 이게 중세기 때의 마을인데, 그 앞에 이제 성당이 하나 있는데 한 철전된 성당이 있고, 그 마을에 다들 집이 띄엄띄엄 사는데 그 집들이 다들 1000년이 넘은 집들이에요. 저 집들이. 그래서 저 출판사가 표지를 어떻게 잘 구해서 그래서 이 표지를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번 실제로 기회 되면은 여행사 가는 거는 많아요. 일정한 데만 가지만 이런 데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언제 정해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저 송강사도 가야 되고, 저기 도산서원도 가야 되고, 오죽헌도 가야 되고, 바르셀로나도 가야 되고, 여긴 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을 갖다가 스페인 정부에서 내셔널 파크로다가 디클레어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안에 집을 못 지어요. 있는 집들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차가 못 들어, 포장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더 들어오다가 한참 몇 마일을 가야 돼요. 근데 하여튼 제가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정말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인상을 깊게 받은 곳인데 정말 평화로운 그런 마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소개하실 이왕 소개한 우리 김용환 교수님하고 사모님도 오셨습니까? 따님이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을 때 같이 오셨는지 한번 잠깐 네, 감사합니다. 네. 세 식구가 다 왔네요. 네. 가족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클린 박, 이 제클린 박은요, 이분은 박사인데 무슨 박사냐면 안창호 박사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가 굉장히 참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많지만 안창호 선생은 끝까지 정말 민족 그리고 자기 어떤 사심을 가지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던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 돈보따리 재정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지금 96세인가 그래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제 선생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어릴 때 상해에서 임기정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독립운동한 자금줄이니까 대중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뭐 이광수, 염상섭 뭐 많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했는데 도산 안창호를 자기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도산 안창호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있고 우리 조지 메이슨도 와서 한국 역사를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가르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떻게 지난번에 또 잠깐 만나가지고 우리 모임을 또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끝나신 다음에 저기 우리 식당에 가셔서 점심을 꼭 하시고 하십시오. 그 점심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썩 그렇게 그 팬시한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로 먹을 수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제가 이걸 빼야 되는데 이 끌 줄을 모르니까 이걸 박사님 이 정도로 끄고 이 정도로 끄고 그다음에 이걸 이걸 저걸 하면 돼.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듣고 뭐 많이 아는데 정작 그 대학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 내용을. 근데 대학은 사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석 사서란 게 뭐냐? 이 질문에 이 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서는 쉽게 말해서 이 논어, 공자의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네 책이 사서입니다. 사서인데 원래부터 이렇게 사서가 있은 게 아니고 물론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뭐 대학 중용 이 내용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사서라고 명칭을 붙이고 그 사서에 대한 집주, 거기에 대한 주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주자라는 사람입니다. 주희. 이분이 굉장한 분입니다. 이 주자 혹은 주자라는 말도 붙이는데 이분이 1130에서 1200 꼭 70살을 산 분이에요. 요즘 같으면 아마 100살 정도로 살 정도로 오래 살았죠. 이 주자가 굉장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모든 전통에서 이 사람이 와서 신유교, 니오 컨퓨셔니즘. 그래서 지금 한국 더더구나 우리 조선조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주자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조 500년을 지배해온 이데올로지가 다 주자가 생각한 유교입니다. 막연한 그런 유교가 아니라 주자 때 와서 우리가 지금 5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물려받은 주자학이 바로 여기서 나와서 그걸 주자학, 한국어로다가 이게 주자학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들,
이퇴계, 이율곡이 다 주작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조 학풍이 학풍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상 중국의 주자를 가장 정통적인 오르소독스, 기독교만 뭐 정통 이단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종교적인 집단이나 사상적인 집단에도 항상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있습니다. 주류파하고 비주류. 요즘은 누가 그러는가 친박도 있고 진박이 있대요. 요즘은 친문도 있고 진문이 또 따라요. 그러니까 아주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뭐든지 순수한 걸 좋아합니다. 순두부. 교회도 이거 순복음 교회, 순복음. 네, 그러니까 이게 저 뭐 잡티가 섞이지 않은 걸 순수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 조선조 500년을 지배해 왔는데 주자만이 순수하다. 왕陽明이니 뭐 다른 학파들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왕陽明학파가 굉장히 그 후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조선조에 와서는 전혀 맥을 못 쳤어요. 그리고 오로지 주자의 전통만 그걸 정통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퇴계, 이율곡, 송시열 다들 주자를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예요. 주자가 하나님이에요. 조선조에서는 주자에 어긋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받아들일 때 유교가 벌써 신라 때나 상고 때 이미 조금씩 들어왔는데 정식으로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이제 건국하면서 건국 이념이 유교인데 누구의 유교냐? 주자의 유교입니다. 근데 이성계가 무슨 학자가 아니거든요. 이성계는 무인입니다. 가서 칼 치고 창 가지고 그리고 저 군대 끌고 와서 위화도 갔다가 이제 회군해 오고 구태타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태조 그러니까 이성계를 뒤에서 이걸 아주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걸 다 구체적으로다가 고안하고 밀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도전입니다. 삼봉. 그 삼봉 정도전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 그 이방원한테 죽었죠. 그런데 정도전이 하나의 그 건축가로 말하면 아키텍트. 조선을 갖다가 전체 일종의 블루프린트를 갖다가 만든 이 그린 사람이 정도전이 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2년만 그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울로 보는 서울 그전엔 이것이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하잖아요. 개성이 이제 수도였다가 이제 조선이 되면서 이 서울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정도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서울을 와서 어느 쪽을 하느냐. 자, 이쪽에 그때 무학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쪽 그 신촌 쪽으로 해가지고 저 마포 저쪽으로 그쪽을 향해서 수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도전은 그게 아니고 이쪽 북악산 이걸 해가지고 저 남산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쪽으로 했는데 결국 정도전이 한 대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경복궁 그다음에 이 전체 시가를 갖다가 실제로 이걸 다 플랜한 것도 정도전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정몽주하고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정몽주는 결국 그런 쿠데타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죽고 그런데 이 정도전이 철저하게 받은 것이 바로 이 주자학에 가지고 있는 그런 유교인데
자, 그러면 이 사서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느냐? 주자 이전에 또 정자란 주자가 있고 뭐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 위에 또 정자가 있고 하는데 이분도 이분보다 한 100년 앞에 굉장히 사실 이 신유교 소위 말하면 이제 니오 컨퓨셔니즘 이것이 이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여기가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유교 사상이 아주 새로운 변화를 합니다. 이게 송나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학자들이 새로 다시금 유교 경전을 새로 편집을 하고 거기다가 주석을 하고 그러면서 주자가 사서 집주를 냅니다. 그래서 사서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주석을 붙인 책을 주자가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조선조 500년을 지배하는 과거라든가 모든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서입니다. 네, 그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인데 그런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클제자 아닙니까? 이 대학이 있고 그러면 소학이 또 있겠죠. 여러분 소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소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일종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개 뭐 천자문하고 동몽선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학에 들어갑니다. 이 소학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규범을 따르느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쓸 때 물을 잘 뿌리고 마당을 쓰라.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아주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뭐 순서. 예를 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우리가 밥상을 차리느냐.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쭉 만드는 게 그게 소학입니다. 그래서 소학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서 가운데 제일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끝난 다음에 논어, 맹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사실 이 대학하고 이 중용하고는 이게 지금은 이게 책이 둘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따로 있은 책이 아니고 이게 둘 다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얘기란 그 얘기란 책인데 사서 삼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서 오경 뭐 육경 그런데 사서는 이제 대학 뭐 논어 맹자 중용이고 삼경은 뭐냐? 시, 서, 역, 예, 뭐 이거 다 합하면 뭐 사서, 사경, 사서, 오경 되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얘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얘기란 책 안에 대학은 42장이고 그 책 안에 42장이라는 얘기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중용은 31장입니다. 원래 두 개가 다 포함이 이 한 책 안에 포함됐던 걸 이걸 이 정자라는 사람이 따로 골라내 가지고 책을 두 개 만들어요. 그리고 주자 때 와서는 완전히 이걸 분리해 가지고 자기가 그게 집주 그걸 편집하고 새로 주석을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서가 다 주자가 만들어 놓은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가 참 놀랍게도 이 책들을 다 일일이 주석을 다 원문에다가 자기가 줄을 다 달면서 주석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학을 왜 대학을 근데 책이 두 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나왔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왜 대학을 어느 책보다도 먼저 읽으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이 대학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리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우리가 이 머리 정리를 하는데 대학이 참 좋은 책이다. 그래서 그 대학을 읽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어, 맹자, 그 다음에 중용은 어떠냐? 이 대학과 중용이 다 짧은 책들인데 중용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조금 신비적이고 아주 강한 정신적인 측면을 가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 뭐 대학 내용도 이미 많이 압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하면은 뭐 수신제가 치국평찬 이게 다 대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용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중용은 워낙 좀 심오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용을 제일 나중에 읽은 겁니다. 상급 학년 들어가서 졸업하기 직전에 읽는 것이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중용을 함부로 읽으면 이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대학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논어, 맹자 다 걸쳐가지고 이제 그쯤 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머추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you can handle 중용. 그런데 이 과거 시험들을 보면 이 사서가 가장 기본적인 책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시경이라든가 서경이라든가 역경 이건 여러분 다 주역 같은 거, 그 다음에 시경 북 오브 포에트리, 그 다음에 서경 북 오브 히스토리 이런 책들이 다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골자는 사서입니다. 이 사서에 대한 주석이 무지하게 또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왜 대학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과거 시험에도 대학을 그렇게 강조했냐면 이 대학의 내용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수기치인 요자를 말씀드리면 이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가 자기를 닦고 남을 다스린다. 이게 다스린다는 말이 조금 어폐겠습니다. 근데 이 기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 셀. 이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 자신은 수를 cultivation 해야 되고 사람 남은 내가 다스린다는 말이 임금이나 무슨 뭐 지배자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치자라는 말이 혹시 오해가지고 이 치자가 어떤 생각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무슨 남을 갖다가 다스린다는 뜻을 써왔지만 더 엄밀한 의미는 내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어떻게 그분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기치는 나가 내 자신을 갖다가 수련하고 남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린다.
물론 임금이나 뭐 왕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good relationship 이것이 아마 친 내가 어떤 형태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대할 수 있을까? 수기는 자기 쪽이고 지인은 이게 말 internal, external.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적으로 내가 완성이 되어야 되고 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이 두 가지 내외 관계 같이 공존할 때에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수신, 재가, 취급, 평천화 다 나오는데, 그 전에 또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신하기 위해서는 정심이 필요하고, 정심을 하기 위해서는, 성의가 필요하고, 성의를 하기 위해서는, 취지가 필요하고, 취지가 있으면 경물이 필요하고,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이 네 가지가, 그 네 가지 단계가 이제, 그러니까 인터널, 내적인 단계, 그 다음에 재가, 취급, 평천화, 이건 쪽은 수신, 재가, 취급, 이건 외적인 단계, 이렇게 둘을 가르는데, 이건 우리가 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 정동에 가면 그 배제학당이 지금도 그 배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러분을 한번 모시고 가면은 그 배제 박물관을 한번 꼭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우리가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 배제 박물관에 가면은 그 당시 서재필이나 이승만이나 김소월 하여튼 그 사람들이 교육받던 그 교육의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거기 보면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사가 있고, 동양 역사가 있고, 근데 그 중에 이게 들어갑니다. 놀랍죠. 신교육을 하는 배제학당에서 이 커리큘럼을 짜는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야, 이거 꼬리타분한, 유교 어쩌고, 공자왈 맹경을 다 치우쳐버리고, 영어 배우고, 세계 역사 배우고, 미국 배우고, 이거 기독교 이거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참 초창기 선교사들이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유교 경전을 가르쳐요. 그뿐 아니라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면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단계가 5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국말을 좀 배우고 역사를 좀 배우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중용이 나와요. 놀랍죠? 미국 선교사에 와서 다 중용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명기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참 한국의 기독교가 반성해야 됩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사 자신들이 중용을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요즘 목사님들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의 전통이라든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appreciation,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특히 중용을 배운 것은 참 의미 있어요. 이 중용을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좀 나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삼일체 같은 얘기도 나오고 인간과 하늘과 땅이 어떻게 mutually transform 하느냐 이런 문제 그런 것이 굉장히 한국에 나오는 선교사들에게는 이 동양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것, 이 정신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중용을 꼭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참 이 불행하게도 이런 전통이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그 후로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전혀 없어졌는데 지금 뭐 신학교에서 무슨 중용이나 대학이나 그런 거 않죠. 근데 옛날 오히려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대학의 그 내용을 들어가면은 이 대학이란 말이 옛날에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는 어떤 게 있냐면 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학, 요즘 말하면 이제 그 뭐야, 이 가장 우리나라는 그 성균관 같은 이런 그 국립대학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대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까? 뭐 큰 학, 대학, 소학은 작은 학. 근데 이제 그 대자란 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큰 배움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최은배 선생이 대학을 큰 배움집, 큰 배움.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학문 자체가 굉장히 깊고 오묘하고 크기 때문에 대학이다. 소학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 지금 대학은 좀 advanced studies. 쉽게 말하면, 좀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소학은 elementary studies.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elementary study 혹은 이건 그 대학은 좀 advanced study. 혹은 이 대학은 adult education. 다 큰 사람들이. 소학은 어린애들이. 동몽선습이라는 게 동몽이라는 게 다 어린애들이에요. 그래서 소학은 16세, 뭐 15세 이런 그 어린 애들이 배우는 거고 대학은 좀 성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adult learning. 그래서 learning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adult learning 혹은 뭐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말이 이 학이라는 말이 learning. 영어로 번역하면 이걸 learning으로 번역합니다. 뭐 학문 뭐 그런 말 쓰지 않고 learning. 근데 그게 오리지널 미닝이 학이 learning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최근에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제가 파니카도 저 선생님이 되지만 그 뚜에밍 교수가 제 선생님인데 뚜에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양 문화는 서양 문명은 기본적으로 teaching, preaching, civilization. 거기에 비해서 Confucian civilization, 동아시아의 그 유교 문명은 기본적으로 learning civilization.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성격을 갖다 이렇게 따로 지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서구의 이 역사 가운데 보면 기독교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프리칭, 지금 교회마다 다 프리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칭 가르치고 프리칭하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learning입니다. Learn to be human. 인간이 되려면 배워야 된다. 그 배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티칭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배워야 한다. 제가 여러분 모시고 하는 것도 제가 배우는 겁니다. 저한테 배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누가 뭐 저는 가르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하면서 항상 저는 공부하고 배우고 또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 질문 받으면서 새로운 걸 느끼고 이게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018년에 하버드에서 이 컨퍼런스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름 들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하버드의 교수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저서가 What is Justice?
여러분 이름 들어봤죠? 예, 마이클 샌더. 아주 이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에 1150명이 등록했어요. 아주 페노미널. 근데 이분이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아십니다. 그게 지금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이 그 Professor of Government 그리고 Political Philosophy 그 전공한 분인데 한국, 중국, 일본에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미 한국 여러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몇천 명이 모입니다. 뭐 신문사, 방송국 인터뷰를 하고 그 justice가 뭐냐? How do we do anything right? Doing right.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런 거 what is fairness? 중국도 야단입니다. 가면 락스타. 그래서 마치 할리우드 배우가 온 것처럼 막 몇천 명이 그냥 강당에 집중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분이 책을 최근에 낸 책, 자기 혼자 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 이런 편집해 낸 책이 뭐냐면 챌린지 투 차이나.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챌린지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책을 하나 내고 디스커션 하는데 앞으로 이 사람의 지론은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전혀 동양학을 했거나 유학 전혀 동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사람은 순전히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 학위는 옥스퍼드 가서 학위를 했고 그런데 쭉 하버드 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모럴 필로소피 무슨 이 다 웨스턴 필로소피라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잘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컨퓨션 시빌리제이션을 갖다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걸 역설하는 거죠. 근데 그 세미나에 모인 학생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아니 자리가 없어요. 다 바닥에 앉았어요. 근데 거기 오는 학생들이 다 보면 재밌는 게 MIT의 무슨 공학,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 하버드 메디컬 스쿨 그런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졌냐. 이게 지금 정말 미국의 지성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보여준 거예요. 이전에 뚜에밍이 하버드 있을 때 지금 북경자로 갔지만 늘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항상 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뚜에밍이 또 굉장히 이런 인기에서 가기 전에 2010년대에 뚜에밍이 그 과목을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과목 이름이 Moral Reasoning, 도덕적 추리 이런 건데 그 과목이 또 1000명씩 몰려도 TA를 갖다가 10명, 20명씩 두고 있고 근데 뚜에밍이 한 번은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한 20년 전에 이 과목을 처음 낼 때 이 서베이를 쭉 설문을 보내가지고 이 학생들이 아직 과목 택하기 전에 먼저 이 프리-코스 서베이를 한번 해가지고 보면은 자 이게 너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지식이 이론적인 거, 상식적인 거 그리고 개인이 출세하는 것 딱 적어놓고 이쪽에는 어떻게 커뮤니티 어떤 개인주의보다도 우리가 집단적인 사고라든가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이 더 중요하다. 이게 했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이쪽 오른쪽만 다 이게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 학생들의 움직임이 그게 아니고 인디비주얼리즘 그게 아니고 이 커뮤니티 이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홀리스틱 이런 러닝 이것이 필요하다. 또 감성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점점 좀 더 이렇게 서베이가 이제 해보면 이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어떤 서구에서도 새로운 지적인 경향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샌더스가 강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슨 컴패러티브 스타디 같은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learning from each other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서 배워야 한다. 지금 앞으로 미국은 이런 컨퓨션 시빌리제이션에서 새롭게 배울 것이 많다. 그런 결론을 냈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대학입니다. 그분이 강조한 게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이클 샌더스 갖다가 어떤 사람은 커뮤니테리언 그렇게 얘기해보는데 그분이 이제 왜 중국, 일본, 한국에서 그렇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느냐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풍토가 자기가 말하는 것하고 맞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이 학설이 새로운 게 아니고 결국 보니까 이스트에이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더 풍부하게 내려온 이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동양적인 배경도 없이 이렇게 서구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정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유교 윤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사석 가운데도 대학이 인간을 하나의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은 이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개인과 집단에 대한 그 구분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집단이 곧 개인이다. 때로는 또 개인 속에 집단이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오해가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서구 문화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복잡한 게 뭡니까? 단수, 복수 이게 다 이거 우리는 그 구분 없이 쓰거든요. 한 사람도 사람, 100사람도 사람, 집이 100채가 있든지 그냥 집 하면 그 중에 100채도 될 수 있고 한 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 또 여자, 남자 구분도 별로 없으니 그냥 그 사람 요즘 와서 작가들이 그녀, 그 남자 이거 하지 그 다 영어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말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말은 그런 구분 없습니다. 쟤네들은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요? 읽으면 다 아는데 그 내용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이게. 그 내용 읽어보면 한 사람인지 10사람인지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일이 그걸 갖다가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여기 안 통합니다. 그래 우리가 영어 배우는데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좀 우리는 사고가 이 복수와 단수를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단수 속에 복수가 있고 복수 속에 단수가 있고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고 쌈지 돈이 주머니 돈이고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는 가정도 들어가고 사회도 들어가고 국가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전 세계가 다 들어가요. 사람이 저런 말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성공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몇 번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사람의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대학이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네, 그런데 이 대학의 명제하고 중용의 명제가 달라요. 이 제가 시간이 아직도 있으니까 대학이 들어가는 첫 장하고 중용 들어간 첫 구절하고 아주 달라요. 제가 한번 여러분 가주신 보면은 그 대학의 첫 구절이 나오죠. 대학 지도. 대학 지도가 뭡니까? 명령도.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런데 아주 분명합니다. 대학의 길이 어디 있느냐? 명령덕이다. 이 명령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면 말인데 조금 이제 이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밝을 명자죠. 그런데 왜 밝을 명자냐면 이 해하고 달하고 같이 있거든요. 해와 달이 둘 다 있으니까 이게 밝을 수밖에 없잖아요. 낮에도 밝고 밤에도 밝고. 그래서 이 명자가 참 재밌습니다. 해와 달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덕, 이 명을 한번 쓰면 되지 왜 또 여기다 명을 붙여가지고 명덕이냐. 야, 덕은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우선 문장 구조가 이 명 밝힌다, 덕을 밝힌다 그 말 되는데 이게 또 명자가 또 붙였는 말이죠. 이게 이제 항상 저도 이제 궁금해 오는 사항인데 이게 명덕이 이게 이게 한 단어입니다. 덕은 이게 명덕이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덕 그 자체가 아주 밝아요. 그래서 명덕. 근데 이 덕을 따로 보지 않고 명덕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그 밝은 덕을 더 밝게 비춰주는 것이 거기에 대학의 길이 있다. 대학이 뭐냐? 대학은 밝히는데 무엇을 밝히느냐?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대학의 길이다. 자, 쉽게 말하면 그건데 이게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자가 딱 붙어있죠. 명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모임이 사실 시작할 때 뭡니까? 도덕경으로 시작했죠. 근데 도덕경 한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제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도덕경을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우리 같이 해서 쓴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이제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도덕경을 다시 해보고 싶은데 참 재미있어요. 도덕경에 보면 3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상덕, 부덕. 상덕이 이 부덕이에요. 가장 높은 덕은 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덕을 부정하는 거야. 아주 샤킹. 그런데 이것이 도교적인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적인 전통은 덕이 밝아요. 덕이 나타나요. manifestation. 덕 그 자체가 자기를 reveal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덕이 가장 높은 차원의 덕은 덕이 없어.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더 재미난 말을 씁니다. 현덕이라는 말을 들어보십니다.
이 현자가 무슨 현자입니까? 가물현. 가물가물한 현자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하고 이 가물현, 이 거물현, 이 검다는 뜻도 되고 이게 조금 미스테리어스, 아주 애매하기도 한 뜻도 되고 또 이게 뭔가 이게 베일에 가린 것. 덕이라고 하는 것이 현덕이 덕이 조금 가린 겁니다. 이 현덕을 참 도덕경은 신기하죠. 도덕경은 덕이 이렇게 밝게 나타나면 덕이 아닙니다. 덕은 조금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 뭐 살짝 드러날까 말까. 이게 덕입니다. 뒤에서 이제 좀 이게 덕이다 하고 너무 광채를 내버리면 그건 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경이 참 우리 동아시아 문화가 하나는 이 유교적인 전통은 양입니다. 이게 이제 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은 양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고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경 이쪽은 음이 되는데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동양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술사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죠. 이 동양화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은 음양에 조화입니다. 그림 가운데 음양이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사극을 보시면요, 우리 조선조의 이 임금님이 계시는 그 방에 들어가면은 그 병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병풍이 뒤에 탁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는 해가 있고 저쪽엔 달이 있습니다. 꼭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참 재밌죠. 일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문화가 바로 우리가 가진 문화거든요. 근데 약간 현덕이라는 게 덕이 가지는 어떤 애매성, 덕을 그렇게 덕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해요. 그게 이제 이 도덕경적인 사고인데, 제가 옛날 하지만 오래전에 파니카한테서 공부를 할 때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파니카가 인간이 무엇을 아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가 두 가지 방법이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아주 쨍쨍할 때 나가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모든 사물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클리어하고 그렇죠. 해가 탁 비치니까 뭐 산과 이 강과 나무가 이게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것. 그런 느낌을 가서 우리가 감탄하죠. 야, 자연이 정말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아주 분명하구나. 그런데 이 오후에 황혼이 들고 해가 뉘엿뉘엿 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산에 가서 이렇게 동네를 바라보면은 어딘가 좀 이게 말 못하겠지만 느낌이 있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뭔가 깊이 뭔가 아름다운 게 있어요. 아름다운 게 있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화려하게 나와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뭔가 조금 가렸는데 좀 안개 속에 이렇게 흐미한데 그게 참 아름답단 말이죠.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은 뭐 너무 분명하게 그려놓은 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어둠직하게 좀 보일까 말까 하면서도 약간 안개라든가 이런 게 좀 끼어가지고 이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그거든요. 산에 오면 산에 뭐 좀 구름 끼고 뭐 이렇게 안개가 좀 끼어가지고 보일 듯 말 듯 한 이런 것. 이런 것이 주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종류가 두 가지. 내가 그걸 늘 지금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는 morning light, 또 하나는 twilight. 인간이 두 가지적인, 하나는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신비적인 측면. 제가
제 개인의 경험이 옛날 옛적에 미국에 처음 유학생으로 왔을 때 이 차가 없잖아요. 차도 없고 뭐가 차만 없나? 다 없죠. 인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기숙사 있는데 어떤 이제 종종 이렇게 저녁에 그 미국 친구가 날 데리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데 해가 질 때 뉘엿뉘엿 하는데 그 시내를 지나가면서 신호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집들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지금도 한편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한편은 굉장히 그게 아름다웠어요. 그런 마음에서 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브닝 날리지 우리가 밤이 들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가리는 것. 이 요즘 여자들 옷을 입는 걸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자꾸 다 벗어치니까 요즘 내가 이런 말을 농담하면서 하는데 이 드레스업 잘 입는다는 뜻이 뭐냐면 남자들은 많이 입어요. 턱시도에다가 넥타이에다가 이렇게 잘 입는데 여자들은 자꾸 벗는 것. 그게 드레스업입니다. 그래서 드레스업을 많이 벗어내가 조금만 입는 것. 그게 드레스업. 남자는 많이 넥타이 메고 막 드레스업. 근데 이렇게 가리는 것에 대한 어떤 신비, 거기에서 도덕경은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 대학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왜 우리의 성현들이 우리를 보고 대학을 먼저 공부하라. 이걸 밝은 지식을 먼저 한 다음에 중용은 조금 도교와 비슷해요. 중용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런 미스티컬 면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중용을 이제 언젠간 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맛을 보면 중용과 대학을 비교하면 중용은 시작부터가 굉장히 신비합니다. 천명, 지, 의, 성. 하늘이 명은 내린다, 명령한다, endowed. What heaven endowed to human being is called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이 우리에게 endowed 해준 거다. 이거 놀라운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아주 애매한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또 이 재밌는 게 솔성, 이 성을 잘 따르는 것을 말해서 소위 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걸 도라고 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휴먼 네이처를 잘 그걸 솔, 성, 즉 그게 바로 도다. 도가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이처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도다 말이죠. 도가 저 위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은 다 네이처, 휴먼 네이처가 태어났는데 그 네이처를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도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도를 내가 닦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다. 이게 교육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배움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하고 하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 인간의 성이고 이 성을 따라가는 것이 도고 이 도를 닦아서 이걸 이 도를 자꾸 이렇게 연마하고 닦아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육이다. 이게 교육이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따라가면 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가르침과 하늘이 연결되는 아주 그 심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중용 제일 처음 첫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 대학은 그렇잖아요. 대학은 아주 분명히 달라요. 대학지도 어디 있느냐? 명명덕. 덕을, 밝은 덕을 아주 밝게 세상에 나타내는 것. 여기에 대학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명덕, 현덕이 아니고 부덕이 아니고 이건 아주 명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친민. 근데 이 친자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신자로 갈아넣어가지고 제신민. 이 글자 사람입니다. 친민은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백성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친민이고, 신민은 백성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설이 있는데, 이것도 이 신자로 갈아 넣은 사람이 아까 말한 정자, 그 정자하고 주자, 이런 사람들이 신유학 때 와서 신자를 넣어가지고 renewal of the people,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친자가 더 좋아요. 이 사랑하는 것, 가까워지는 것,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명덕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이 덕을 밝게 나타내는 것에 있고, 대학이라는 것은 그 다음엔 백성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세 번째가 굉장히 또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제지어선. 예. 승자가 나오는데, 이 제지, 이 지선이죠. 제지어 지선, 그렇지. 이게 이 보통 선이 아니고 지선입니다. 이것이 왜 선을 지선으로 봤느냐? 선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선은 이제 선 가운데도 이걸 영어로 말하면 the highest good, 숨은 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실업 철학자들이 이제 숨은 보는 가장 최고의 선,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러한 개념이 바로 지선, 보통선이 아니고 지선에 있다. 지금 세 가지 나왔죠. 이제 하나는 덕을 밝히는 것, 백성과 친해지는 것, 그래서 선이
가장 높은 차원의 지선을 올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대학의 소위 말하면 세 강령입니다. 대학의 그 3아이템. 대학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강령이 명덕, 명명덕, 친민, 그 다음에 지어선, 지어지선, 지선. 이 세 가지를 이 대학의 요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다가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덕을, 밝은 덕을 세상에 더 밝게 나타내는 것, 백성들과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도달하는 것, 가장 최고의 선에 도달하는 것.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 얘기냐 하면은, 누가, 물론 우리 일반 사람도 다 필요한 얘기지만 바로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임금이 되면은 덕으로 전체자, 덕을 모든 백성들이 덕을 보고 알고 이게 덕스러운 거다. 그래서 유교가 덕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덕을 만방에 다 내세우라, 밝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문 보는 highest good, 가장 최고의 선을 이룩하는 것. 이것이 통치자, 지배자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뭐 통치자, 지배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사실고객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특별히 이 국가나 사회를 다스릴 사람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16세기에 조선조의 이퇴계, 이율곡이 다 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과거를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보이고 하는데, 임금에게 강의를 할 때 경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임금 되면 참 편하게 앉아가지고 차나 마시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궁정에 여자를 불러가지고 즐겁게 지내지 뭘 공부를 하고 있냐고, 다 쓸데없는 거. 연산군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죠. 그러나 실제로 왕이 되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유교 전통입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경연에 나가서 유학자와 같이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받고, 이것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나오면 왕이 굉장히 욕을 먹어요. 저 왕이 돼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대학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왕들이 다 읽었겠죠. 그렇지만 그거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이율곡이 죽기 전에, 2년 전에, 율곡이 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자기가 책을 써요. 책을 쓰는데 성학지별한 책을 씁니다. 이 성학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이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다 유교 전통에서는 성자를 요즘 기독교인이 말하는 그런 성령이니 그런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학이라는 것이 무슨 학문이냐 그러면 성인 군자가 가야 할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 유교 전통 전체의 가르침을 다 성학 그랬어요. 공자, 맹자, 대학, 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다 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학. 그래서 이 성학을 집요 이걸 모아가지고 그 요점을 밝힌다. 그래서 성학집요라는 책을 이제 시작했는데 뭐 병이 나고 아프고 뭐 또 이제 정부에서 뭐 왕이 자꾸 무슨 황해도 감사로 나가고 뭐 하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그만 몸도 아프고 하니까 다 그만두고 와서 이제 마지막 이걸 갖다가 이제 끝내가지고 이것을 왕 앞에 가져나갑니다. 가지고 나서 이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 가방이 없으니까 보자기에 이걸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다들 책보.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책보를 저 시골에 가면요 그 가방이 없고 잘 사는 사람은 가방을 메고 다녔고 일본 사람들이 란도셀거든요. 근데 이 책보를 맸어요. 다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책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흰 보자기에 보자기를 가져와서 임금한테 이걸 정정하면서 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임금이 선조입니다. 선조 아주 젊을 때 어린이 꼭 이걸 읽고 이대로 좀 정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죽었는데 그 성학집요에 제가 요즘 처음 아직도 이 성학집요 때문에 제가 골치를 많이 세고 있는데 그 번역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언제 빨리 끝내라고 조청을 하고 있고 지금 강의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만나야 되고 이걸 또 언제 하나.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재밌는 게 이 율곡이 그 내용 전체가 다 대학에서 나옵니다. 대학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를 다 동원해가지고 주소를 하는데 그 당시 송나라, 명나라 뭐 있던 학자들 전부 다 총열거해가지고 다 줄을 따라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율곡이 이걸 가지고 한문으로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게 아주 방대한 저서를 보는데 임금이 이걸 읽고 앉았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 안 읽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누가 그걸 더더군 임금쯤 돼가지고 그 학문적인 책인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읽겠느냐. 이 퇴계는 조금 꾀가 있었어요. 퇴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성학 10도 그래서 10가지 다이아그램 텐 다이아그램 10도를 그려가지고 근데 그 그림 하나하나가 다 이 모든 내용을 갖다 간략하게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근데 율곡은 미련스럽게 책을 그렇게 썼으니까 이걸 누가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할 때마다 좀 제가 제가 율곡 사람인데 율곡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저는 물론 저는 사실 지역주로 보면 영남이 가까우니까 퇴계를 좋아하죠. 그런데 사상적으로는 율곡이 참 좋아요. 그래서 율곡을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율곡이 조금 그저만 마지막에 와서 조금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어떻게 설득시키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대학을 조목조목 다 설명하면서 때로는 궁중에서
국녀들을 대하는 태도, 또 왕후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다 설명합니다. 왜 우리 임금이 이렇게 소리를 자꾸 지르느냐? 신하가 비판할 때 너무 신하에 대해서 자기 디펜스를 너무 하고 있다. 시인들은 그런 것까지 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설명하면서 아까 말씀 이 중용의 천명지위성, 그다음에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 문장을 제일 앞에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학의 이제까지 이렇게 한 걸 내가 못 봤거든요. 대학을 하면 대학만 얘기를 했지 누가 이렇게 중용을 못하고요. 그런데 율곡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을 공부를 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중용의 assumption, 전제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배우는 것, 이 돌을 닦고 배우는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다. 천명. 그래서 제일 앞장에 그걸 딱 한 줄 쓰고 그 다음부터 대학을 쭉 설명해 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덕과 그 다음에 민과 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제일 중요한 요소 내걸고, 그 다음엔 8단계가 우리가 다음 달에 할 게 이 8단계입니다. 8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인간이 되는 과정이 이 8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뭐 수신제가 치고 여기까지는 다 잘하는데 그 전에 나오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 반은 지금 많이 비동량해서 들었지만 이걸 다 빼가지고 8단계를 다음 달에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좀 감사합니다.